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자하오. TV 제작에 대한 그 교과목, 여러분들 기획서, 팀별 기획서 작성한 거를 제가 좀 빨리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좀 늦게 이렇게 그 코멘트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방송 구성 실습 교과목은 좀 보다 빠르게 제가 올려드렸습니다만, 오히려 제가 좀 생각을 잘못한 게 TV 제작에 대한 그 어떤 코멘트를, 팀별 방송 기획서를 빨리 코멘트해 드렸던 게, 했어야 되는 게 순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시간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야만 여러분들 이제 TV 제작 과정은 또 촬영, 편집 해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코멘트 기획서에 관련해서 해드렸어야 되는데 순서를 바꿔서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집안에 좀 그 갑자기 아프신 분이 생겨서 병원에 지금 계속 있어가지고 상황이 좀 그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좀 시간을 내는 게 쉽지 않아서 그랬던 걸 좀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방송 기획서를 미리 좀 이렇게 검토를 할 시간이 여유가 좀 없었어요. 계속 병원에 저희 그 교수님 이제 집사람이 좀 뇌경색으로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좀 계속 있는 바람에 갑자기,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가지고 지금 같이 보면서 이렇게 코멘트 해드리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사교양 1팀입니다. 우리 TV 제작 교과목의 그 유일한 시사교양 팀인데요. 한 팀이죠. 정용환 학생부터서 최우영, 김정현, 장윤서 학생 4명이서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그 성실하게 이렇게 단톡방에서도 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칭찬해 드리고요. 자, 당신의 거리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실까요? 다큐멘터리 제목으로 당신의 거리, 그 다음에 소제목으로 그리고 친한 친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보통 이러한 그 제목이 있고 주제목이 있고 소제목이 있는 경우는 연작으로 해서 계속 이어서 나갔을 때 보통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그 1회 때는, 첫 회 때는 친한 친구, 그 다음 두 번째 때는 뭐 그 지인이라든지 친척 또는 또는 세 번째 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가겠죠. 그래서 제목이 있고 소제목이 있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뭐 이래로 해서 이렇게 그리고 친한 친구 이렇게 쓸지 모르겠는데, 이런 소제목이 나올 때는 그 연작으로 해서 몇 부작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때 이제 제목 나가고 메인 테마가 나가고 그다음에 서브 테마가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부작으로 끝난다면, 한여성으로 끝난다면 당신의 거리에서 땅땅에서 친한 친구 이렇게 나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고라는 말이 필요 없어요. 계속
연작으로 나간다면 몇 부작이나 뭐 4부작이나 5부작 이렇게 나간다면 그리고 이렇게 필요가 없고, 만약에 그리고를 쓴다면 나중에 2회 때도 그리고 하고 그리고 회사 동료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겠죠. 근데 그리고는 크게 의미가 없는 그 제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를 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 이 제목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목은요, 다른 팀들도 잘 들으세요. 중언부언 하지 않겠습니다. 어, 그 제목에서 풍기는 은유적인 그런 그 메시지, 또 뭐 이중적 그 메시지라든지, 언어에서 풍기는 이중적 그 메시지라든지, 메타포적인 메시지, 그리고 제목만 봐도 내용을 확 그 와닿는 그런 메시지라든지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그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목은 길게 나열을 식으로, 제목에서 그냥 모든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보다 길게 그 문장을 만들어서 그 하는 제목보다는 이렇게 짧게 또 강렬한 인상을 주고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목이 좋습니다. 기획서는 5W1H라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그 규격에 맞춰서 제가 정리를 하라고 했어요. 주로 5W 중에서 what이라든지 why라든지, 그렇죠? 기획의도 why라든지, 그 다음에 whom, 이런 것들은 세 개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 세 개는 이런 순서대로 가는데요. 그 나머지 언제, when 라든지 where 부분은 위에 먼저 제목 밑으로 쓰는 게 좋다. 그 다음에 how를 쓰라는 얘기죠. how. 잘하셨어요, 지금.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기획서입니다. 양식으로서. 뭐 제목 밑에는 이렇게 그 PD 이름 이렇게 쓰는 건데, 이제 뭐 우리가 과제니까 이렇게 전부 이름을 쓴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래 기획서는 PD 이름과 전화번호, PD의 전화번호 정도 쓰는 게 맞죠. 그리고 제목 쓰고 장르를 쓰셔야 돼요. 장르 및 형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송 일시, 방송 장르 및 형식. 그렇죠? 그렇게 하고. 본래는 제목 밑으로 장르 및 형식을 먼저 써주세요. 이게 교양인지 다큐인지 녹화방송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 방송일시, 방송장소, 방송 내용, 뭐 순서는 좀 바뀌어도 좋습니다만 가장 좋은 거는 what, 그러니까 장르, how부터 쓰고 장르나 형식 이런 걸 먼저 쓰고요. 장르를 쓰고, 그 다음에 장르를 쓰고 세부 형식 쓰고요. 그 다음 방송 일시, when 쓰고, 방송 일시가 뭐 생방송이면 촬영 일시나 방송 일시는 똑같이 가는 거고요. 녹화 방송이면은 방송은 이렇게 되더라도 우리 뭐 기말고사에 맞춰서 썼겠죠. 이렇게 되더라도, 그렇죠. 촬영 일시는 어떻게 하겠다. 그거를 가로해서 써주는 게 좋죠. 촬영 일시. 그래서 방송 기획서는요, 방송 기획안과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교수님 미리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기획안이 통과가 되면 PD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경로에 의해서 이제 기획안이 나옵니다만, PD의 아이디어로서 기획안이 통과가 되면 CP가 또는 그 본부장의 국장이, 자, 이거를 한번 프로그램화 해볼까요? 이렇게 허락이 떨어지죠. 그래서 기획안은 제 프로그램을 좀 프로그램화 할 수 있도록 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는 뜻의
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방송 일시나 방송 장소 뭐 이런 것들 이런 나중에 나올 문제니까 기획서에서나 나올 문제니까 기획안에는 그런 거가 필요 없고 제목과 형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송 가장 중요한 방송 내용과 그다음에 기획 의도와 주 시청자 타겟 이 세 가지를 주로 뭐 형식까지도 안 써도 되는데 어쨌든 이 세 가지 내용과 기획 의도와 주 시청자 타겟을 맨 나중에 쓰세요.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기획안을 내고 나면 이제 그게 통과가 되면요. 각 방송국에서는 기획안을 심사하는 그런 철이 있습니다. 그 시간대가 있어요. 언제까지 기획안을 내라. 1년에 한 3번, 4번 정도 하면, 그 기획안을 가지고, 이제 심사를 하는 거죠. 뭐 기존의 PD들 또는 AD에서 PD로 입봉할 만한 시기에 내게 되면, 그게 통과가 되면, 저 제작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통과가 되면, 비로소 팀이 꾸려져요. 그래서 PD 밑으로 AD들 몇 명을 배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작가들 그 다음에 FD 뭐 이런 식으로 기획 단계에서 꾸려집니다. 그러면 더 자세한 자료 조사와 사전 답사를 몇 번을 거쳐서 다니면서 기획서를 꾸리게 되는 거예요. 이 방송 기획서는 기획안하고 달라서 소위 말하면 제작 계획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작 계획서. 그러니까 촬영하고 편집하는데 그 계획을 세우는 그런 계획서라고 실행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요 출연대나 스텝이나 예산 이런 것들은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획서에다가 마지막 최종 기획서에다가 이런 것들 적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방송 일시 편성국과 함께 협의를 해서 방송 일시라든지 거기에 따른 촬영 일시라든지 장소라든지 형식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방송 장르 네 가지라 했죠. 보도, 시사, 교양. 방송법상으로는 오락 프로그램 이 세 가지로 돼 있는데 보도 프로그램, 시사교양 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인데 방송의 효율화를 위해서 방송사에서는 오락 프로그램을 드라마와 예능으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네 가지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그 프로페셔널한 방송사에서는 방송 장르에 자기 그 시사 교양국에서 교양 프로지 무슨 뭐 보도 프로그램을 내겠습니까? 예능 프로그램을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장르에서는 따로 보도니 시사교양이니 크나큰 예능이나 이렇게 쓰지 않고 세부 유형을 쓰는 거예요. 코미디면 코미디, 예능 같으면 그러면 또는 뭐 쇼 프로그램 뭐 토크쇼면 토크쇼, 버라이어티 쇼면 버라이어티 쇼, 뭐 시트콤이면 시트콤, 뭐 드라마 장르도 많죠. 뭐 주말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장르들, 뭐 일일 드라마라든지 그런 장르들 또는 시사교양에서 생활정보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문화예술 프로그램인지 다큐멘터리인지 이런 것들 탐사보든지 뭐 이렇게 나누는 것들 보도에서도 뉴스인지 또는 뭐죠 토론 프로그램인지 보도 제작으로 그 다음에 탐사 보도인지 이런 것들로 나누는 이런 것들을 적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학생 프로그램이니까 거기에 이제 장르 보도나 시사교양 이런 것들을 적고 세부 유형을 적을 뿐이지 방송사에서는 자기 국에 있는 그 국장한테 제출하는데 예능 PD가 무슨 시사교양 다루지는 않잖아요. 그런 장르는 쓰지 않고 세부 유형만 쓴다. 그렇죠. 제목 다음에 세부 유형을 쓰고 방송일시, 방송장소 그리고 형식, how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 기획서에다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쓰는 거고요. 기획안은 방송 내용과 기획 의도와 주 시청자 타겟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기획 의도 다음에 주 시청자 타겟을 쓰는 게 순서에 맞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주요 출연자, 주요 스텝, 예산 이런 것들은 계속 변해가니까 다음 이제 내용과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그다음에 기획 의도. 그래서 기획 의도 Y 그다음에 주 시청자층 이렇게 세 가지를 순서대로 그렇게 쓰라는 이유는 자 내용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느냐 국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하고 그러면 이렇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기획 의도를 주고, 그다음에 그런 의도를 하는 거에는 어떤 주로 주 시청자층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광고주들한테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주 시청자층. 그래서 요즘에는 시청률도 시청률이지만 주요 타겟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죠. 광고주들은 뭐 CM 우리가 방송사에서 KBS 원 채널 교육방송 이런 쪽만 빼놓고는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 채널 빼놓고는 어떻습니까? 다 광고들을 운영을 하잖아요. CM을 팔아서 재정을 또는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주 시청자 타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시청률도 시청률이지만 요즘은 시청률보다도 주 시청자 타깃이 중요해요. 어린이 프로그램의 광고를 무슨 벤치를 팔지도 않지 선전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큐멘터리한 뉴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주로 4, 50대 이상의 중년층, 주로 그 가정에 그다음에 결정권자, 큰 돈을 쓸 수 있는 결정권자 이런 사람들이 보는 프로그램은 뭡니까? 주로 뭐 아파트 광고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모피 선전이라든지 좀 비중이 나가는 그러한 그 광고들을 해요. 시청률 적더라도 주 시청자 탓. 그다음에 젊은 층은 휴대폰, 음료 광고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음식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류 중에서도 그 젊은 층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의류 그다음에 그 갖가지 그런 상품들 이런 것들은 주 시청자 타겟이 뭐 10대도 될 수 있고 1020도 될 수 있고 2030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고주들이 선호하는 주 시청자 타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시사교양 같은 경우는 주로 보는 게 40대 이상 중년층들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주 시청자층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시사교양인데 그 중에서도 시사교양 프로그램 자체가 편성될 때 프라임 타임 시간에 그 약간 지나서 할 정도. 그러니까 가장들이 조금 늦게 집에 이렇게 도착할 정도. 뉴스 시간 그 이후 시간들. 그 프라임 타임이 보통 8시에서 11시까지를 지금 보고 있어요. 밤 11시. 근데 이제 어떨 때는 7시에서 9시 또는 아니 10시, 7시에서 10시 그런 시간대를 또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근데 그래서 11시 이후가 좀 되는 그런 시간대에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교양 프로들이 많이 나가거든요. 또는 교양 프로 중에서 시사교양 중에서 주로 이제 생활 정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어디에 나갑니까? 아침에 주부들 대상으로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을 등교하고 난 다음에 한가한 시간에 식사 후에 아침 식사 후에 혼자서 이렇게 주부들이 설거지 할 때라든지 차 한잔 마실 때 이럴 때 많이 생활 정보가 나가죠. 그다음에 퇴근하기 전에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오기 전에 학원 다녀오고 뭐 오기 전에 6시 때 정도 5시에서 6시 이때 뭐 6시 내 고향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생활 정보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또 광고들이 나오는 거죠. 주부 대상으로. 그래서 시청 타켓이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시간대에 또 편성국에서는 편성을 이렇게 책정을 할 때 거기에 맞는 책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시사교양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주 뭐 인기 있는 탐사보도 같은 거 빼놓고는 주로 다큐멘터리라든지 또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11시 대 이후가 될 편성이 많습니다. 탐사보도 같은 경우를 좀 제외하고는요. 탐사보도는 뉴스의 뒤를 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아젠다나 이슈를 그 뉴스는 그날그날 있는 새로운 이슈들을 짤막짤막하게 한 꼭지씩 이렇게 병렬식으로 나열하는 거가 뉴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탐사보도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가장 사회적 이슈가 되고 아젠다가 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조명하는 그런 프로들이잖아요. 이런 프로들은 세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들은 주로 3, 40대 또는 50대, 30대에서 50대 사이 이렇게 많이 관심을 두고 보죠. 그런 프로그램들은 주로 프라임 타임 시간 안에 일주일에 한두 개씩 이렇게 PD 수첩이라든지 또는 스트레이트라든지 2580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가는 거죠. 아까 얘기한 생활정보 프로그램 시사교양에서도 세 가지잖아요. 다큐멘터리 그 중에 이제 뭐 탐사보도까지도 포함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생활정보 그다음 문화예술 그러니까 생활정보는 아침 시간 또는 저녁에 5-6시 시간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큐멘터리는 11시 대 이후 탐사보도는 좀 프라임타임 시간 안에 끼는 거죠. 자, 이런 거에 따라서 광고주들이 거기에 누가 볼 것인가 그 시간대 또 퇴근 시간까지 다 고려해서 그런 것을 이렇게 다 같이 생각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획을 할 때도 거기에 맞춰서 기획을 해야 된다. 기획서는 제가 뭐라 그랬죠? 방송 기획안은 내용과 기획 의도와 시청자 층이거든요. 주 시청 타겟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 시청자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 CP한테 통과를 해야 돼요. CP 회의에 부장들 회의에서 그 다음에 국장을 위시해서 통과가 돼야 돼요. 자, 이런 프로그램을 작품을 좀 제작하고 싶으니 허락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험이 많은 PD 생활을 오래한 CP들 또는 국장들 같이 회의를 해서 심의를 하죠. 기획안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 야 이거는 우리 뭐 예능이면 예능 시사교양 예, 트렌드에 맞겠다. 그 다음에 이슈 지금 현재 현 시점에서 상당히 어젠다가 되어 있는 그런 사회적 이슈다. 뭐 이런 것들 장르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심사를 하죠. 심의를 해서 채택이 된 제작을 해봐라. 채택이 된 프로그램 PD들에게 팀을 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서를 만들어봐라. 기획서는 방송 제작 계획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부 구성안을 하지 않고 바로 촬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지금 시사교양팀 잘하셨어요. 방송 세부 구성안 제가 방송 구성 실습 교과목에는 자세히 제가 방송 구성 실습 그 안을 만든 방송 구성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분들에게는 또 코멘트를 제출한 방송 구성안을 코멘트를 해드렸어요. 지금 방송 세부 구성안이라고 써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방송 구성안의 형식은 아니에요. 방송 구성 실습을 듣는 동시에 이 과목과 같이 듣는 분들은 잘 이해하시라 보는데 그 양식은 아닙니다만 제가 자료로 올려 드렸을 거예요. 만약 안 올려 드렸으면 또 올려 드릴게요. 방송 구성안은 따로 이렇게 듀레이션이라고 해서 DR이라고 해서 시간대, 각 아이템별 시간, 소제목의 아이템, 소주제의 아이템들을 쭉 이렇게 시간을 구성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걸 더 세부적으로 하는 게 이제 한 장의 종이 큐시트예요. 그거는 이제 촬영을 하는 당시에 그건 기획 단계라기보다는 촬영 단계에서 촬영 직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RT라는 것도 있어요. RT는 리얼타임에서 8시에서 9시 60분짜리면 8시부터서 시작해서 타이틀부터서 후시엠 나갈 때까지 시간을 가산해서 8시에서 8시 2분, 그 다음에 5분, 뭐 이렇게 조금씩 듀레이션, 각 아이템별로 소요된 시간들을 더해서 9시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 뭐 라이브가 됐던 레코딩이 됐던 뭐 녹화 방송이 됐던 생방송이 됐던 정확하게. 그다음에 감산법도 있어요. 그래서 60분에서 점점 빼기를 해가지고 00으로 끝나는 그런 게 이제 방송 구성안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과 좀 내용은 다르지만 여러분들은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촬영 계획서에 말하자면 제작 계획서에 걸맞게 방송 내용을 자세히 좀 적었어요. 그래서 아주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을 볼게요. 자, 당신의 거리에서 인트로를 시민 인터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프롤로그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게 기획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제가 상세히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일단 세부 구성안이 나왔으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요, 제일 먼저 나가는 게 타이틀이에요. 타이틀이 나가고 그 다음에 뭐가 나갑니까? 전시엠이 나갑니다. 전시엠.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타이틀 나가고 페이드 아웃. 보통 한 30초 정도 그래픽해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서 멋지게 타이틀을 해서 나갑니다. 음악과 함께 BGM,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함께 타이틀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페이드 아웃에서 페이드 인 하면서 뭐가 나오죠? CM, 전 CM이 나가요. 전 CM 나간 다음에 전 CM이 아웃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연령고시가 나갑니다. 연령고지. 그래서 몇 세에서 몇 세 이상, 올이면 올, 아니면 15세 이상, 또는 뭐 19세 이상, 뭐 이런 연령고지가 나가죠. 연령고지는 5초입니다. 방송법상 5초 이상을 연령고지 하게 돼 있어요. 모든 프로그램에. 그러나 모든 그 프로그램들 10초씩 합니까? 6초씩 합니까? 1초가 가까운데. 그래서 딱 5초씩만 해요. 잘 재보세요. 딱 5초예요. 모든 프로그램. 더 거기에다 더 쓰지 않습니다. 단 1초라도 가까운데 내용에. 그래서 5초를 정확하게 맞춰서 연령고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페이드 인 하면서 그게 없어지면서 페이드 인 하면서 프롤로그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프롤로그, 에필로그가 있죠. 프롤로그는 기승전결하고는 좀 달라요. 에필로그는 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구성에서 프롤로그는 이렇게 연속으로 몇 회를 하게 되면요, 제일 첫 회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고지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방송 기획서 팀이기 때문에 다른 팀하고도 다 공유한 제가 설명을 좀 드립니다. 각 팀마다 이 중원부원에서 똑같이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 팀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공동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팀들도 잘 들으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프롤로그라는 거는 예능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시작할 때 놀면 뭐하니? 또는 무한도전 처음 시작할 때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갑니다만 거기도 이제 제목은 무한도전인데 소제목들이 쭉 나갔잖아요. 뭐 토토가라든지 뭐 무슨 뭐 거리 가요제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소제목들이 나가는데 타이틀은 이제 무한도전이니 놀면 뭐하니 뭐 이런 것들이지만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는 1회 때 뭐 전참시가 됐던 그 프로그램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명을 할 때는 그 앞으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저 내용으로 갈 거니까 여러분 좀 우리 프로그램을 예쁘게 봐주시고 좀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홍보하는 거예요. 프롤로그가. 예고편하고는 또 다릅니다. 예고편은 프로그램 내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다른 그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의 편성에 주조해서 틀어주는 겁니다. 주로 그런 예고편, 뭐 드라마가 됐던 그런 예고편들은 어떻게 되죠? 짤막짤막하게 그런 예고편들은 주로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들에게 공략을 좀 예고편을 많이 해줘요.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프로그램들 그런 예고편들을 해줍니다. 그러나 이런 제가 얘기하는 프롤로그라는 거는 방송 구성 안에 있어서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획서까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 어, 방송 구성 안에서의 프롤로그라는 거는 자, 한번 제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예를 들어 여러분들 중에 제가 이걸 녹화한 거가 있어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네, 그냥 갈게요. 녹화를 해버려가지고 그걸 그래서 이 프롤로그는 첫 시작할 때에 방송 연작으로 시작할 때 그 첫 시작할 때 그 방송을 홍보하는 그 우리 프로그램을 좀 많이 이렇게 봐주십시오 하는. 그래서 프롤로그는 주로 좀 그 강렬한 그리고 영상이라든지 강렬한 멘트 그리고 흥미를 이끄는 그런 것들로 구성해서 프롤로그를 하는 게 좋습니다. 첫 해에는 그 예고편하고는 다르다. 프로그램 내에 계산되어 있는 시간상 편성 그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프롤로그입니다. 예고편은 그 프로그램 외 쪽으로 홍보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2회 때부터서의 프롤로그는 뭘까요? 이 전 회 때 나갔던 주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오늘 나갈 또 주요 장면들 이런 걸 미리 이제 해주는 것들이 또 프롤로그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기승전결이 보통 대부분이나 그 시사교양에서는 프롤로그는 그 앞에 붙는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붙는 것이다. 이양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 될 수 있게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전 CM과 후 CM 부분이 있어요. 그 방송 구성 실습에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방송 법상 전 CM과 후 CM 또 중간 광고까지 있습니다만 요즘에 다 포함해서 방송 시간대에 전체의 100분의 10을 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분 프로면 10분까지가 그 광고 할 수 있는 허용 시간이에요. 60분 방송이면 6분입니다. 그러면은 광고가 다 풀로 붙었다. 이 뭐 드라마가 워낙 인기 있는 드라마라서. 그럼 또는 뭐 예능 프로인데 아주 인기 있는 프로. 요즘에는 뭐 광고 풀로 붙기가 힘들죠. 만약 그렇다 하면 어떻게 돼요? 광고도 CF도 1분짜리, 45초짜리, 30초짜리, 15초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CF를 제작하는데 1분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편집을 해서 45초짜리, 30초짜리, 15초짜리 이거를 각 방송국에 납품을 합니다. 줍니다. 그래서 15초짜리로 할 때도 있고 광고를 1분짜리로 해주세요. 또는 15초짜리로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뭐 광고료를 주고 하는 거죠. 자, 어떨 때 1분짜리일까요? 보통 공익 광고라든지 기업 광고, 그다음에 주요 제품 중에 예를 들어서 공략하고 있는 주요 제품, 뭐 자동차 회사에서 새로 나온 신제품을
아주 그 오랜만에 선보이는 자동차 이런 것들에 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냥 그 광고 그 전략적으로 1분짜리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15초예요. 15초면 1분에 몇 개죠? 4개입니다. 60분짜리에 풀로 광고가 붙으면 6분이거든요. 몇 개예요, 총? 20 전시회 보시면 다 합해서 24개가 풀로 붙는 광고입니다. 그리고 드라마가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 같은 경우는 코바코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이걸 배분을 하는데요. 거기서 광고주들이 워낙에 요청이 많으니까 꼭 2%에 넣어주세요 하게 되니까 2개나 3개 정도를 오버시켜서 허락은 해줍니다. 방송법과 다르게 조금 뭔가 좀 유도리 있게 좀 해주죠. 그래서 조금 어떤 그런 부분은 판단하에 그렇게 해줍니다. 방송 프로그램도 시청률 높기 때문에 좀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요. 광고주들한테도 그 프로그램 광고를 줄 서 있는데 좀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전시엠과 후시엠은 광고를 어디다 붙이는 게 전시엠 쪽이 좋을까요? 후시엠 쪽이 좋을까요? 어떨 땐 전시엠이 아주 많고 후시엠이 또 많을 때도 있고 그래요. 편성 전략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자, 어떻게 결정하느냐?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서 아주 이 프로그램은 그 주력 프로그램으로 일찌감치 대작으로 드라마를 만들어 왔고 또 홍보도 많이 하고 시청자들이 궁금해하고 이런 프로그램은 처음 시작할 때 또는 시청률을 보고 시청률을 또 이렇게 첫 시청률부터서 아주 높고 이런 프로그램 전시회를 많이 붙입니다. 시청자들이 리모컨으로 바로 돌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궁금증을 유발하는 프로그램, 대작들 이런 것들은 시청률 높은 프로그램 이런 거는 CM을 다 보면서 기다려요. 첫 장면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시청자들이. 그래서 전 CM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후 CM 그만큼 이제 줄어들죠. 그리고 유입 편성 정책의 유입과 유출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 프로그램에 따라서 얼마만큼 인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후시험, 전시험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앞 프로그램이 인기가 아주 많잖아요. 뉴스, 종합뉴스 시간을 사이에 끼고 앞뒤에 편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앞 프로그램이 전시험을 많이 주고 후시험은 짧게 하고 그리고 뉴스로 바로 채널 돌리지 않고 이어서 볼 수 있게 하는 전략 유출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뉴스를 보고 그 뉴스를 끝까지 본 다음에 그 다음 프로가 아주 인기가 있는 프로라서 바로 그 프로그램에 접해서 볼 수 있게 만들려면 그 첫 장면을 놓치지 않게 하려면 뉴스를 끝까지 보게 되겠죠. 뭐 돌렸다가도 다시 그 마지막 장 보죠. 뉴스에 다음 프로를 놓치지 않으려면 그랬을 때를 유입 효과 또 뉴스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본 프로가 뉴스 프로그램 자체에서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봤을 때 유입이고 또는 나갈 때 유출 이런 편성 전략들이 있어요. 그래서 편성국과 프로그램 제작에서 이 CM을 붙이는 건 어차피 완제품을 제작팀에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긴밀하게 상의를 합니다. 전 CM, 후 CM을 어떻게 하는 게 편성 전략에 도움이 되는지. 자, 하여튼 이 부분까지 너무 깊이 디테일하게 좀 기획서에서 넘어가는데 좀 알아두시고요. 어차피 녹화 원격 강의이기 때문에 좀 길게 교수님이 약간 팁을 드린다는 기분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 TV 제작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